네, 안녕하세요. JP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과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비동사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요? 있나요? 네, 자, 비동사의 형태, 그쵸? 그리고 비동사의 뜻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 아마 여기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보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기억이 났으면 검정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노트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하기 전에, 자, 선생님이 하는 얘기겠죠? 선생님 오늘은 비동사의 세 가지 문장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멈춰놓고 노트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어제 해준 피드백을 잘 참고해서 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정리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자, 비동사의 세 가지 문장은 비동사 다음에 어떤 형태가 오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오는 건, 자, 명사가 오고요.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구라고 하는데, 전치사구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있죠. at, in, of, 또 장소를 나타내는 게, in front of, 이런 애들 있죠. 네, 이런 전치사들 뒤에 명사가 오면, 자, 우리가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이 전치사 동그라미가 뒤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깃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깃발이 데리고 가는 모든 단어들을 통째로 전치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전치사 구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비동사 다음에는 비동사 플러스 명사가 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전치사 구가 오기도 한다. 네, 그중에 장소가 많이 온다. 네, 장소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히 해봤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다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다 보여지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1, 2만 일단 보여줄 테니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비동사 다음에 오는 건 바로 명사였죠. 자, 명사는 뭘 명사라고 한다? 그렇죠. 어떤 것의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자, 주어 다음에는 직업이나 나이를 쓰면 뭐뭐이다. 선생님이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그 무엇이다 하면 이 무엇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바로 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오면 비동사의 뜻은 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는 나이도 자, 너는 얼마만큼 늙은 상태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이는 사실은 명사는 아니고 이 나이는 형용사에 해당하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년이나 늙은 상태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웃기죠. 알고 보면 되게 웃기죠. 네, 그래서 어떠한 상태이다. 여기는 무슨 상태 하지만 똑같이 이다라고 해석되니까 여기에서는 같이 설명한 겁니다. 물론 축구 선수는 명사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명사나 또는 이런 형용사. 자, 형용사는 두 번째에서 같이 하겠지만 앞에서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시면 돼요. 네. 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상태, 그쵸? 어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하고 다를 합치면 어떠하다라는 얘기죠. 어떠하다 이렇게. 네, 비동사의 두 번째 뜻인 거죠. 네, 비동사의 첫 번째 뜻 뭐였죠? 아까 무엇이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이다. 그리고 방금은 어떻다고요? 뭐뭐한이라고 같이 합쳐져서 이걸 다가 합쳐지면 어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ree 하면 한가한이란 뜻이에요.
합쳐지면 한가하다가 되는 거죠. brave 하면 용감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용감하다가 되겠죠. lazy 하면 게으른 이란 뜻이에요. 그럼 게으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형용사는 크기나 성격이나 기분이나 성질들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성격. 아이고, 미안. 네, 성질을 나타내요.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찬 건지 깨끗한 건지 위험한지 깊은 건조한 뭐 얕은 뭐 이런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격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에요. 수줍은 성격, 웃기는 성격, 밝은 성격, 멋진 성격, 뭐 똑똑한 성격, 사람에 대한 거, 조용한 성격, 활동적인 성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기분, 내 지금 느끼는 기분을 설명하는 걸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냐. 자, 명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는 어떠하다라고 돼요. 그래서 주의할 건 이걸 합쳐서 우리가 동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사는 M만 동사예요. 하다라고 끝나다고 해서 프리를 한가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볼게요.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구, 그 중에서 특히 장소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비동사 뜻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있다라는 의미로 at이나 in이나 on 등의 전치사를 쓴다. The bed 하면 침대, in이 붙으면 침대 안에, 그렇죠? 마지막에 해서. 그리고 the bed 침대, on the bed 침대 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들은 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독해법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under the bed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under the bed 하면 under는 뭐뭐 아래, 침대 아래. behind도 전치사예요. 침대 뒤에. 네, 이렇게 뭐 침대가 있으면 네, 뭐 여기쯤. 네, 침대 뒤에 아니면 여기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비동사 다음에는요, 사실 장소뿐만 아니라 학년이나 소속 팀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나는 3학년에 있어. 그러니까 세 번째 학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third grade 하면 세 번째 학년이 되고요. in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3학년이다 하면 저는 3학년이에요 라고 할 때 I am in the third grade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깜짝 미션. 네, 자기가 몇 학년인지 영어로 한번 써봅니다. 그럼 선생님이 학년을 좀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3학년이다. 그럼 방금 나온 것처럼 third grade, 그죠? 그리고 4학년이다. 그럼 4학년은 네 번째는 fourth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면 fifth, fifth 이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 하면 sixth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기 학년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2학년인데요. 네, 자, 이 두 번째는 second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마 정말 우리 1학년 친구 있나? 혹시 모르니까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first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속 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팀에 있다라고 할 때는 on을 씁니다. o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on the team라고 하고요. 같은 반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in을 써서 in the same class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이라든지 자기가 소속한 팀도 같이 표현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기 전에 채점하는 거 잊지 않았죠? 네, 채점해서 선생님한테 오답 정리까지 잘해서 같이 올리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